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체인지. 네, 오늘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오랜만에 비가 좀 주룩주룩 예, 오는데요. 예, 예, 날씨가 완득이로 한번 구리구리합니다. 네, 완득이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득이 어떤 영화인가요? 예. 네. 일단 영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 하실 말이 좀 있으시군요. 일단 저희 그 유쾌한 변화 연구소에 네, 송프로님께서 이제 네. 유쾌한 변화를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유쾌한 변화 연구소의 불쾌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유쾌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면 불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제가 항상 불쾌를 담당하겠습니다. 예. 네. 뭐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은 불쾌한 사례가 있거나 예, 하면은 예. 우리 신군님이 담당을 해서 아이, 답장하도록 그렇지요. 하겠습니다. 예. 예. 재밌는 표현인 건데 유쾌, 불쾌, 예. 소통, 불통. 예. 그렇죠. 예. 오늘 영화 완득이. 예. 예. 완득이를 추천하신 이유가 일단 김여령 작가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고요. 맞아, 이게 원작 소설이더라고요. 예, 유아인, 김윤석 주연의 2011년작. 벌써 이게 9년이 된 작품이에요. 맞아, 오래됐어. 예, 일단 이 영화의 기본 줄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10대 소년 완득이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걸음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주변 사람이 완득이의 담임교사인 동주, 똥주, 똥주라고 똥주. 불리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10대 소년 완득이의 성장담이면서 일종의 사제지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동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코칭과 리더십에 대해 탐구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 동주가 자신의 제자를 이끄는 스승의 위치에만 머무른 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점점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잖아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코칭과 리더십에 관한 영화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 송프로님은 저희 완득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완득이를 예전에 봤었는데 예. 다시 보면서 또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도 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또 그때 감정하고 또 그렇죠. 대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다시 이제 보면 또 아마 그렇죠. 이제 친구님이 이 영화를 또 저한테 추천해주고 아마 여러분들 추천하는 게 이게 제가 요즘에 다문화에 대한 그렇죠.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서 고민이 예.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봤어요. 예. 그러다- 원래 이제 다른 영화를 하려고 했었죠.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다문화 관련 강의와 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음. 완득이로 급선회를 맞아. 원래 계획한 대로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되게 그런 어떤 다문화 관점에서 보면 좋은 영화인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말씀하셨으니까 네. 일단 극 중에 완득이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예요.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인데요. 거기다 이제 또 아버지는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정이. 예. 여기에 이제 완득이 아버지의 그 춤에 반해가지고 무작정 눌러앉게 민구. 눌러앉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완득이의 삼촌이 된 민구. 이분도 이제 장애가 있죠. 있고. 예. 약간 좀 틱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완득이 아빠는 신체 장애인인 거고 맞아. 이 민구 삼촌은 이제 정신적 지적장애, 지적장애. 예. 또 이제 완득이가 이제 항상 똥주를 좀 죽여달라면서 기도를 가는 교회가 이제 이주민 노동자들의 이제 주요 거점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완득이를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된 비주류 소수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완득이의 여자친구인 유나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에 보니까 집도 웬만큼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유나가 학교에서 겪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맞아. 같은 반 학생인 준호, 사귀었던. 원래 이제 유나랑 사귀었다는 얘가 이제 보복하려고 저지른 짓인데 이게 명백한 성폭력이죠. 여기서 이제 그걸 보고 한마디 보탠답시고 집단은 뭐 웃기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혁진이라는 친구가 좀 까불까불거리는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이제 명백한 2차 가해고요. 아마 영화 제작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11년 이제 작품이었으니까. 이게 뭐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교실에서 돌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상황이 오늘날 어떤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게 또 그쵸.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유나가 이제 그 사건 직후에 이제 바로 완득이한테 의지하는 것도 이제 어떤 소수자 간의 어떤 연대를 의도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완득이가 유나한테 호감을 품는 과정을 그 그림에 어떻게 빗대가지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은 좀 이제 약간 좀 부주의하지 않았나. 예,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완득이라는 작품의 장점은 바로 이러한 점들일 겁니다.
한국의 상업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채 보여주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대중 영화의 틀 안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물론 이제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중에서 찾아보면은 이보다 심도 깊게 사회적 소수자들을 담아낸 작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업영화의 틀 안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면, 전해진다면 그만큼 인식의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송프로님께서 최근에 보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의 어떤 구성이나 뭐 이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 이미지 이런 게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모습이 있나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업 영화나 뭐 TV 드라마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적 주류라고 할 만한 인물군을 중심으로 캐릭터가 그렇지. 세팅이 되고 구성이 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네.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좀 상당 부분이 좀 그런 쪽에 사회 주류층의 어떤 시각화하는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된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라면은 주로 이제 중년 남자 캐릭터 위주로 스토리가 많이 짜이죠.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항상 어떤 뭐 가장 이런 어떤 가부장제의 어떤 가장 그 남자 가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내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이제 인물군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뭐 거기다 선남 선녀 조합이면 더 좋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죠. 확실히 우리가 상업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애인이나 외국인 성소수자를 보는 규모는 좀 드물죠. 맞아요. 성소수자는 좀 최근에 약간 좀 늘긴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무슨 어떤 패션처럼 이용하는 것 같아갖고 예, 이것도 약간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자꾸 소수자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경향을 목격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송프로님이나 저나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반에 이 어떤 장애인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있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인원이 때부턴가 많았으니까 뭐 그때는. 그쵸. 어느 때부턴가 이제 분명히 우리랑 한 동네에서 한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꾸 이제 밀어내는 것 같더란 말이죠. 뭐 특수학교로 보내고, 그렇죠. 특수학교가 또 동네에 들어선다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막 주민들이 반대하고 말이죠. 완득이에서도 이제 그 김상호 배우가 연기하는 그 성질 고약한 화가 양반이 그런 말을 하죠. 집값 떨어지게 왜 저런 사람들한테 세를 줬냐. 맞아.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인 대중문화도 자꾸만 소수자들을 배제시키려 드는 것 같단 말이죠. 완득이가 9년 전 영화입니다. 그렇지. 그동안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이런 다양성이 진전되었느냐고 묻는다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되려 청년 경찰처럼 특정 계층을 부정적으로 그려서 어떤 비판을 받은 영화가 등장을 했으면 했죠. 뭐 청년 경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근데 가지. 이제 어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소송을 걸어서 이제 어떤 사과 권고까지 받게 된 영화는 거의 청년 경찰이잖아요. 이게 아마 이 사람들도 이게 다른 영화들은 비평의 영역 그래 뭐 비평의 영역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익스큐즈 할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청년 경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네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떤 법적 조치까지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표현의 자유이고 픽션은 픽션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선량한 김지혜라는 분이 쓴 선량한 그 차별주의자의 한 대목입니다. 한 대목. 예.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생각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한 집단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유머, 장난,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비하함으로써 웃음을 유도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놀려도 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반복된다. 우리가 누구를 밟고 웃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에 나온 문구입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회사 근처 화장실에 갔다가 뭐 조선족 추방이라 뭐 이런 낙서를 2번을 봤어요. 좀 기분이 좋지 않죠. 다시 이제 완득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얼마 전 이제 이 영화를 제가 다시 보고 원래는 그냥 다시 안 보고 그냥 9년 전에 기억으로 떼우려고 했으나 다시 보길 잘했다고 느낀 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동주가 완득이한테 엄마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쩐지 네가 처음 봤을 때부터 튀어 보인다 싶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해요. 대사예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었냐면은 동주가 네가 튀어 보인다고 싶었어라고 얘기할 때 네가 하고 뜸을 들이고 튀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튀라는 말을 하고 뜸을 들였다라고 그러네. 생각을 했었는데 어감이. 다시 보니까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그렇게 기억을 했냐면 어떤 튀어 보인다, 튀라는 말만 따로 때려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죠? 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명백한 혐오 언어기 때문에. 음. 헤이트 스피치를 저는 굳이 여기서 제가 반복을 하진 않겠어요. 어쨌든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굳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제 기억 속에서 그쵸. 어쨌든 예. 그 문장에서 저 자신은 그 헤이트 스피치를 즉각적으로 떠올렸다는 거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어쨌든 저 자신도 차별과 혐오에 절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외부 자극이 오면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그거를. 뭐 정신줄 한번 놓는 순간 이제 차별과 혐오를 난사하는 거는 순식간인 거죠. 뭐 그 점을 다시 한번 자각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뭐 이 영화를 다시 본 게 의미가 있네.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송프로님께서 이제 어떤 그 다문화 관련 강연을 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는 뭐 알아서 결정을 하실 거예요. 네. 예, 강연 내용은 네가 생각을 해야죠.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강연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 어떤 같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입장에서 제가 뭔가 도움이 말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어떤 견지하려고 하는 자세는 차별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차별과 혐오가 대가리를 디밀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네. 지난 9년 동안의 한국 상업영화가 2011년에 만들기가 보여준 만큼의 다양성에도 미치지 못하고 되려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 이 영화를 다시금 눈여겨보게 만드는 요소이긴 한데요. 사실 이건 영화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부적 상황 탓에 보정효과가 작용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죠. 뭐 다시 보면은 이 영화도 아쉬운 지점이 많이 눈에 띄긴 합니다. 상업영화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어떤 리얼리티보다는 멜로드라마의 당의정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영화예요.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아침 운동을 하는 완득이의 경쾌한 몸놀림이 굉장히 희망찬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일원들은 마냥 저렇게 희망찬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극중의 어떤 완득이와 그 이주민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주 선생의 존재도 거의 환타지에 가깝죠. 맞아요. 아버지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부자인데 아들은 그 노동자를 아버지에게 맞서가지고 노동자를 돕는 네.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을 하면서. 그쵸. 굉장히 환타지죠. 판타지죠. 심지어 이 영화의 마지막 결말은 이제 그 거점이 되는 교회를 동주가 매입을 해. 사버리는. 돈이 많았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의외로 교회가 쌀 수는 있겠죠. 쌀 수도 현실 있어, 동네니까. 근데 네. 어쨌든간 이런 식의 결말은 뭐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으로 그렇죠. 나름 뭐 즐겁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예. 부분이 있긴 했죠. 근데 또 그걸 또 이게 또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도 뭐하고 뭔가 그런 부분은- 나름 절충할 수 있는 예. 지점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천만 영화인 기생충도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되게 쓴맛을 주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가 유아인이잖아요. 예. 2011년에 유아인이면 뭐 내리밸류가 지금만큼은 아니긴 했을 거예요. 그때도 뭐 어떤 예비 스타군 뭐 요 정도였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건 간에 그때도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는 유명한 배우긴 했습니다. 그 유명 배우가 연기하는 완득이가 정말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로 보이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네. 모르기는 몰라도 상당수의 관객들한테는 이 영화가 어떤 인종적인 이슈가 결합된 사회 드라마보다는 유아인이라는 젊은 유명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냥
잘 만들어진 청춘 영화. 저 진짜 이거 동의돼요. 그 당시에 예, 그랬어요. 이렇게 네. 소비되었을 가능성도 맞아, 크지 맞아. 않나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이유는 어떤 최근의 어떤 국제 이슈와도 관계가 있죠. 바다 건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그 경찰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보면서 어떤 더해진 현실의 근심, 뭐 그것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어떤 이런 이슈를 그냥 단순히 바다 건너 남들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쟤들도 이제 그 한인들 차별하고 괴롭히고 그랬다. 똑같이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쏘아붙이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네. 이 글로벌 시대, 어찌됐건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도 좀 스스로를 성찰해 봤으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뭐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절대로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는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이제 다양한 얼굴과 다양한 삶의 조건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연 우리는 떳떳한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또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서 행한 차별과 폭력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화된 시선과 메시지를 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얼마 전 송프로님께 추천해드린 작품이 있어요. 네. 다큐멘터리 안녕 민우라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좀 아직 극장에서 하긴 할 텐데 상영관도 적고 뭐 극장을 찾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상영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 IPTV나 이런 데 내려오면은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네.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화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왓챠 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두 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반두비라는 영화와 초능력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예, 반두비는 이제 독립영화예요. 이 감독을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예. 이분도 참 투자가 쉽지 않은지 작품이 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좀 위험스러운 지점이 있긴 해요.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주 노동자 문제를 다룬 영화고요. 뭐 볼 가치는 있는데 좀 위험스러운 지점이 뭐냐면은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이주 노동자와 그리고 한국 소녀 고등학생. 이게 좀 성인 남자와 10대 소녀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이 까딱하면 좀 위험스럽게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때는 좀 이 영화가 10년이 넘은 영화니까 그때는 좀 그 부분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좀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체크를 하고 보시면은 어떤 이주민 노동자 문제를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간 나름 가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초능력자는 고수와 강동원이 주연한 상업영화입니다. 뭐 한국형 히어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영화 자체는 그렇게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뭐 이주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주인공 고수를 돕는 어떤 사이드킥 캐릭터. 그러니까 사이드킥이 뭔지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히어로물에서 그거죠. 이제 배트맨 옆에 있는 로빈 같은 그런 사이드킥 캐릭터로 이 고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두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을 해요. 꽤 비중이 높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뭔가 이제 그 백인 캐릭터 말고 외국인 영미권의 외국인 말고 어떤 아시아 쪽의 외국인을 볼 수 있는 아시아 쪽 외국인 캐릭터가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하는 드문 상업 영화입니다. 그러게 한번 이것도 뭐 아마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극장을 안 가도 되니까. 저는 이게 당시에는 반응이 그저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신부님이 오늘 전반적인 영화 이야기 그 만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여기 두 편의 영화도 만드기입니다. 만드기가 아니라 만드기. 지금 뭔가 제가 하여튼 만드기. 그래서 극 중에서 그 김성호가 항상 그러죠. 만드가 소리를 좀 해라. 왜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냐. 그 완득이도 그렇고 이 반두비랑 총력역사도 한번 그리고 저는 이게 들으면서
친구님이 워낙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예. 아마 이 영화를 지금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2번, 3번 보듯이 여러분들도 네. 한번 지금 말한 관점으로 보시면 예, 완득이 그렇습니다. 또 좋은 영화지 않을까, 예. 예, 의미 있는 영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자평 혹시 있으면 좀 말씀 주세요. 예. 리얼리즘보다는 멜로드라마의 달짝지근함에 치중한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다문화 가정 이야기. 예. 점점 20자평이 좀 그렇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쾌한 변화 연구소의 불쾌를 담당합니다. 예, 근데 뭐 직관하고 불평이 뭐 예.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를 만드니까 예, 지금 또 그렇습니다. 불쾌하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렇죠. 예, 저희는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후배가 운영하는 지금 막국수집 앞에서 이걸 촬영하고 있는데 막국수를 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친구님하고 또 2주 뒤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해피 파이어!